안녕 친구들, 난 논란이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개노답이라고 해. 너의 생일은 언제니? 내 생일은 3월 9일이야. 알다시피 올해 내 생일은 역대 최악의 대선. 물어보지도 않은 생일을 왜 얘기했냐고? 내 생일이 1년 365일 중 하루이듯 너의 생일도 어떤 하루 그날이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일은 여러 개라는 거 알고 있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해볼게. 대한민국은 생일이 여러 개야. 그리고 서로 다른 생일을 주장하는 두 집단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 몰랐다고? 그럼 이제 잘 들어봐. 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하고 있었어. 연설중 MB는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지. 혹시 눈치챘니? 맞아. MB가 말한 건국 60년은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의미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이야. 그런데 MB의 저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일부 역사학계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을 반발하게 만들었어. 왜냐고? 그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건국론이 있는데 모두 1919년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1919년 4월 11일이야. 눈치챘다시피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식민들을 할 때야. 즉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수립된 거지. 그들은 임시정부 수립일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또한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간단히 얘기해서 헌법에도 나와 있으니 1919년을 건국일로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MB는 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1948년을 건국으로 얘기한 사람은 MB뿐만이 아니야.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에 건국 50주년을 기념했어. 즉 1948년을 건국일로 생각하고 말한 거야.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광복절 연설문에서 공화국 건설과 건국을 비슷하게 바라보았지.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건국을 언급했어.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DJ와 노 전 대통령의 연설에는 시민단체도 역사학계도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MB와 같은 단순히 보수 진영만의 시각은 아니었어. 다만 MB가 2008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칭하면서 모든 논란이 시작됐던 거야. 이때부터 일부 역사학계와 진보 진영은 건국절 논란을 넘어서 건국일까지 아예 1919년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지.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했어.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즉 건국일을 1919년으로 언급한 거지.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은 이제 완전히 정치 진영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정치 진영 싸움이 되어버리면 이제부터는 근거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파워게임이 돼버리는 거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인지 어느 쪽 여론이 더 우세한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48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일단 1919년 건국일 주장을 다시 살펴볼게. 헌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헌법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정신적 계승의 의미로서 말 그대로 임시정부로 받아들이자는 거지. 그리고 1919년 당시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어. 만약 그들도 건국이라고 인정했다면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 그리고 실제 임시정부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인 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어. 국가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 독립운동 단체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사실이야.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에 도입했어. 이와 함께 그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토지인간, 지배력을 들고 있어. 이는 지금까지도 국제법의 통설로 통하는 국민영토, 주권, 국가 3요소설로 계승되었지. 즉 현재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초대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국가의 3요소를 완벽히 갖추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1948년을 건국일로 칭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은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리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진보 진영은 왜 1948년 건국일을 못 받아들이는 걸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불편한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해. 지난 2019년 박선득 국가보훈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지. 그들이 이승만 정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야.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이었지만 정부가 수립되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관리로 많이 기용됐어. 그리고 반민특위로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그렇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과장된 주장을 넘어 날조야. 이렇게 보다시피 대부분의 초대 내각 인사들은 주로 항일운동을 한 인사들이야. 즉 내각의 구성원들은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였지만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운행률이 높았던 그 시절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숙련된 일부 친일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통령과 내각 인사들이 대부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아무 이유 없이 친일파 청산을 못했겠냐고. 더군다나 당신은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때라 여러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야.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거 아니? 이승만 정부 내 일제 관료 출신은 31%인데 이 대통령하야 후 수립된 작년 4.19 혁명정부 내각의 60%가 부의협력자라는 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헛된 논쟁이라는 거지. 아무튼 현재까지도 일부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친일파라며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더 깊은 정치적 속내가 사실 숨겨져 있어. 일본에게 2번이나 침략당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반일 감정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용하기 좋은 공격 요소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어. 즉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선거를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보고서로 밝혀진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 보수 진영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진보 진영, 즉 민주당 인사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친일파가 없을까? 일단 팩트를 말하자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보면 친일파 후손들이 존재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또한 좌우 진영 모두에 존재하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을 친일머리로 공격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지가 벌써 80년이 다 되어가 원 친일파 타령이야. 차라리 정치인들을 그냥 상관월이라고 얘기하면 또 몰라도 얘기가 길었는데 이렇게 이승만 정부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1948년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사실은 전부 정치적인 이유야. 왜 그런지 잘 들어봐. 건국일을 1948년으로 하면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수많은 친일 인사들이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건국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 건국일이 48년이 된다고 해서 친일 행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48년 건국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친일파를 용서해주자는 옹호를 하는 것도 아니야. 잘못된 프레임 공격에 선동당하면 안 돼. 그리고 1948년을 건국일로 정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백선 이남만으로 건국된 것이라 북한의 건국 또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같이 들리겠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야.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 내용 자체가 북한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언젠가는 하게 될지도 모를 통일 또한 남한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지. 이해가 됐지? 즉 48년 건국일은 북한의 건국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김정은에게 위원장 직함을 꼭 붙이면서까지 존중해줬고 정상회담까지 여러 번 해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저들이 북한 건국을 인정하네 마네 하는 게 전혀 진정성 없는 주장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쉽게 얘기해서 진보 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한민족을 강조하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원인을 김일성과 소련이 아닌 이승만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지. 그럼 도대체 진보 진영은 누굴 내세우고 싶은 걸까? 바로 백범 김구야. 김구가 대통령이었으면 분단이 안 됐다. 어렸을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주입했던 교육이지. 딱 잘라서 얘기하면 틀린 얘기야. 이걸 설명하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 다음번에 설명해줄게. 그동안 일부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이 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어서 고마워.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이번 윤석열 정권의 첫 광복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과 관련해서 어떤 연설을 할지. 난 대통령의 연설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은 좀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어. 우리 생일도 다 하나인데 뭐 생일이 2개, 3개라고 해서 사람처럼 선물을 2번, 3번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외국에 나가서 건국일조차 제대로 말 못하는 상황.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우스운 일이니? 그런데 이미 건국절 논란이 정치적으로 많이 변질되어서 참 논란이 없어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했던 곳. 독립운동의 정신적 계승? 그러면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의견과 함께 댓글 남겨주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또 나 개노답은 논란거리를 가져올게. 참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매너라는 것도 잊지 말길 바래.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